자, 저희가 오전에 서초동에서 트릭 컴퓨터를 리셋하고 현재 자유로를 이동하고 있는데요. 리터당 평균 연비는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는 폭스바겐 신형 제타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서울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우선 트릭 컴퓨터부터 리셋을 하고 이 차의 실주행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적지는 파주 헤이리 마을로 찍었고요. 이곳 서초동부터는 한 53km 정도 거리가 나오네요. 자, 폭스바겐 제타. 이 차는 1979년에 등장해서 7세대에 걸쳐서 40년 이상 장수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폭스바겐에는 제타처럼 이렇게 장수하는 모델이 많죠. 골프도 그렇고 파사트도 그렇고 완성도가 높고 판매량이 높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타는 C세그먼트 준준형 세단 라인업입니다. 이번 신형 제타는 차체 길이가 4.7m를 넘기면서 미국에서는 이제는 미드사이즈 세단이라고 분류될 정도로 차체가 정말 많이 커졌는데요. 제타의 대표적인 경쟁 차종으로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아반떼가 있고요. 북미에서는 토요타 코롤라 같은 차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현대차 아반떼와 비교해서 이 제타가 더 괜찮은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가격과 사양, 유지비와 보증기간까지 다양한 항목에서 두 차를 비교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입니다. 제타는 3,200만원대 프리미엄과 3,500만원대 프레스티지 등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누는데요. 상위 버전인 프레스티지와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딜러사별 프로모션 혜택가를 감안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아반떼 풀옵션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차체 크기 비교입니다. 차체 길이는 제타가 4740mm, 아반떼가 4650mm로 제타가 90mm 더 길고요. 너비는 제타가 1800mm, 아반떼가 1825mm이고요. 높이는 제타가 1465mm, 아반떼가 1420mm입니다. 그래서 너비 빼고는 제타가 조금씩 더 큰데 특히 머리 공간의 차이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세단의 디자인이 점점 스포티해지고 지붕도 날렵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특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제 저 같은 남자 성인이 이런 준준형급에 앉게 되면은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폭스바겐 제타도 그렇고 어떤 스포티한 실루엣보다는 정통 세단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차종이죠.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아반떼 같은 경우는 머리 공간이 좀 답답해서 제가 허리를 좀 빼고 앉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반면에 제타 같은 경우는 등받이에 완전히 밀착해서 앉더라도 머리가 지붕에 닿지 않는 그래서 이 차가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 비교입니다. 기존에는 직렬 4기통 1.4 가솔린 터보 엔진이었는데요. 신형은 1.5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160마력으로 올랐고요. 동급에서는 이례적으로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 최고 출력은 123마력으로 제타보다는 조금 낮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준준형급을 사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출력의 차이는 실제 구매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제타는 기존보다 출력이 좀 올라서 확실히 이런 도심에서 가속할 때 아반떼와 비교해서는 답답하지 않고 저속에서 좀 활기차게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 제타의 정부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1km이고요. 무단 변속기를 쓰는 아반떼는 리터당 14.5km입니다. 0.4km의 차이가 있는데 고속 연비는 제타가 17.1km, 아반떼가 같은 17인치 휠 기준으로 16.6km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이 아닌 제타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 아반떼 1.6 터보 N9이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8km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제타의 1.5 터보 엔진은 성능과 효율 사이에서 적정한 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지비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요. 1498cc인 제타의 연간 자동차세는 약 27만원이고요. 1598cc인 아반떼의 연간 자동차세는 연간 29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15,000km 정도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 기준으로 연간 유류비 차이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12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인 리터당 1,604원을 기준으로 모두 정부 공인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고요. 연간 유류비는 제타가 약 170만원이 발생했고요. 아반떼는 약 165만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5만원의 차이인데 이 자동차세 차이까지 감안을 하면은 연간 유지비 차이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조사 보증기간입니다. 보통 막연하게 국산차의 보증기간이 더 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반떼는 일반 부품이 3년 6만 킬로미터, 엔진과 미션이 5년 10만 킬로미터인데요. 유상 보증 연장 상품을 통해서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타는 제조사 보증기간 3년 이후에 추가적인 2년 또는 15만 킬로미터 선도래 기준으로 무상 연장해주는 최대 5년 15만 킬로미터까지 무상으로 보증 연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연간 한 3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는 주행거리가 많은 운전자도 5년 동안은 유지비 부담 없이 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비교인데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산차와 비교해서 수입차의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34세 운전자 기준으로 두 차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아반떼는 68만원이 나왔고요. 제타는 8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의 연간 보험료는 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인데요. 이번 제타는 아반떼와 비교해서 차체가 더 크고 그리고 차체 길이가 4.7m를 넘기면서 특히 실내 공간이 기존보다 더 쾌적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2인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아반떼는 머리가 닿아서 좀 불편한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제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무릎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준주정 차급이지만 뒷좌석에 성인 남성이 앉아도 답답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타를 타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트렁크 공간입니다. VDA 기준으로 아반떼는 474리터고요. 제타는 510리터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촬영 장비들을 수납해봐도 상당히 넉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 소나타와 K5의 트렁크 용량이 510리터로 제타와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나온 현대차 신형 그랜저의 트렁크 용량이 480리터거든요. 제타가 오히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께서 특히 트렁크 공간이 큰 차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셀토스라든지 이런 소형 SUV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제타의 용량이 더 큰 편이거든요. 2열 시트에 폴딩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열도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도 좀 여유로운 차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타를 구매하셨을 때 만족감이 더 높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안전 및 편의사양 비교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충돌 테스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IIHS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기습 도입해서 제조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자동차의 측면 충돌 테스트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이동식 구조물의 무게를 약 1.5톤에서 1.9톤 정도로 높였고요. 그리고 충돌 속도도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높였습니다. 이는 요즘에 도로에 SUV나 픽업 트럭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일부 차종을 시작으로 강화된 새 측면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드 사이즈 카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이 가운데 딱 3개 차종만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바루 아웃백과 현대 소나타 그리고 폭스바겐 신형 제타가 유일하게 양호 등급 이상을 획득했는데요. 제타는 차체 길이가 커지면서 미드 사이즈가 분류가 되는데 특히 국내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진 일본 중형 세단보다도 안전점수가 높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면 충돌과 오버랩 테스트, 스몰 오버랩 테스트 모두 다 9등급을 받았고요. 제타뿐만이 아니라 티고안,
아테온, 파사트 전부 다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타같이 엔트리 라인업에서도 충돌 안전 설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지붕 강도 테스트입니다. 지붕이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을 측정을 하는데요. 아반떼는 약 7,732kg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타의 경우엔 7,793kg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아반떼보다 60kg 정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엔트리급 수입차라고 하면 이 안전하고 편의 사양이 국산차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하고 제타 프레스티지 트림을 1대1로 비교해봤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두 차 모두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국내 소비자께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좌석 통풍 시트가 제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차 모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갔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2열 열선 시트 두 차 모두 들어갔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차를 탈 때 요긴한 운전석 메모리 시트 두 차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의 굵직한 사양들이 두 차가 공통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반떼가 제타보다 더 괜찮은 사양들도 있는데요. 중앙 모니터가 10.25인치로 조금 더 큽니다. 제타 같은 경우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고, 중앙 모니터는 8인치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음질이 조금 더 괜찮은 보스 오디오가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이라든지 도어의 잠금 및 해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타가 아반떼보다 더 괜찮은 면이 있다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일반 썬루프가 최고 트림에서도 45만원짜리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제타는 더 큰 면적의 파노라믹 썬루프가 프레스티지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반떼는 스마트폰과 케이블로 유선으로 연결해야지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제타는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처음 구입해서 스마트폰과 차량을 블루투스로 한 차례 연결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차에 탈 때마다 알아서 카플레이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이 편의성 측면에서는 훨씬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사회 초년생, 젊은 소비자, 생애 첫 차 구매자, 이런 분들이 소형차나 준준형급 차를 많이 산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녀들을 다 키운 50대 이상 운전자분들도 이런 소형급이나 준준형급 차종도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뒷좌석에 자녀들 태울 일도 거의 없고, 운전자 혼자 출퇴근하는 환경에서 이 정도의 차체 사이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50대 이상 소비자 수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사람들이 타는 차 이미지가 강하죠. 반면에 이번 제타의 디자인, 정통 세단의 비율을 따르면서 헤드램프의 구성이라든지 측면 캐릭터 라인이나 창문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직선 위주의 반듯한 그런 스타일을 담아내면서 준준형 차급이지만 충분히 어른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50대 이상 운전자분들이 점잖게 타시기에도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 제타의 주행 성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전에 서초동에서 트릭 컴퓨터를 리셋하고 현재 자유로를 이동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주행 시간은 40분을 경과하고 있고요. 주행 거리는 27km입니다. 리터당 평균 연비는 18.0km이고요. 제가 어제는 저희 집이 인천 계양인데 퇴근길에 계측한 연비도 리터당 18.0km고요. 오늘 출근길에는 완전히 정체 구간만 진행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리터당 13에서 14km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지만 연비 같은 부분은 디젤 엔진이 탑재된 폭스바겐 신형 골프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특히 가다서다 반복되는 도심 환경에서는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한결 조용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출퇴근할 수 있는 차,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와 기름값까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차를 찾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행 41km 경과를 했고요. 자유로에서 시속 한 80km 안팎으로 달리고 있는데 현재
평균 연비는 리터당 19.8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타에 적용된 1.5 터보 엔진은 이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연비는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신형 제타 저희의 오늘 리뷰가 준정차 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로드 테스트의 리뷰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